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자라고 표현하는 이 작가님의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강생이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책을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으면 당장 읽어보라고 할 책을 만났는데요. 바로 부자 아빠의 돈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는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면, 이 책은 아빠가 아들한테 알려주는 돈 공부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이에요. 다들 아들내미들을 위한 책도 좀 추천해달라 하셔서 제가 작년부터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 추천드릴 책이 출간됐어요. 이 책의 저자인 아버지는, 편하게 그냥 부자 아빠라고 칭할게요. 부자 아빠는 어린 시절에 가족들이 빚으로 잔치를 할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200억 부자가 됐대요. 200억. 부자 아빠라고 할 만하죠. 아, 부럽다. 우리 아빠는 200억은 무슨 2억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경험을 거쳤겠어요. 보니까 14년 직장생활, 22년 사장으로 살면서 아주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 그동안의 투자 경험들을 토대로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삶의 노하우와 재테크 노하우를 들려주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재테크가 막막한 20, 30대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자녀 경제교육이 고민되는 40, 50대 부모님들 모두가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아니, 우리가 200억 부자인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200억 부자인데 나를 위해 책을 쓰셨다 상상하면서 진짜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라 생각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빈지갑이다. 그러니 아들아, 꼭 부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부자들을 동경하고 축복해야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야. 부자들은 탐욕스러워. 돈은 더러운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부자와 돈에 대한 나쁜 개념만 심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스스로 부자와 돈에 대해서 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더러운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건전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부자들을 따라가려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지, 괜히 잘된 다른 사람들을 흠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하는 말부터 바꾸래요. 나는 부자야. 나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즉 긍정 에너지를 풍겨야 실제로도 운이 따른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태어날 때부터 글렀어. 나는 원래 재수가 없어. 막 이런 말을 달고 살면 진짜 재수 없는 일만 생긴다니까요. 이 책에서 아빠는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나도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나를 더 좋아한다. 돈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돈을 그렇게 찾지 않는데 돈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돈이 나한테 달라붙어. 돈이 나를 짝사랑해 아주. 막 이렇게 되뇌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하려고요. 아, 나는 돈을 멀리 하려고 해도 돈이 나한테 막 달라붙는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딱 결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금고를 하나 살까 합니다. 예전에 어디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고를 사야 한다고, 금고를 사면 채울 게 생긴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부자 아빠도 나중에 아들, 딸 결혼 선물로 금고를 사주려고 마음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빠는 금고를 2개 가지고 있는데, 금고 하나에는 부동산 관련 문서, 각종 통장, 보험증권, 그리고 외화를 넣어두었다. 또 다른 금고에는 법인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련 서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 아들도 금고를 가지게 된다면 부자가 된 미래의 모습이 더 뚜렷이 그려질 것이다. 돈을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저도 점점 부동산 관련 서류나 이런 보관할 것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금고를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내용이 있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흡연이나 비만보다 주거 불안이 더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고 원치 않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연간 3.3일 더 빠르게 늙어간대요. 그러니까 주거의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웬만한 건강에 안 좋은 것들 못지않게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뭐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거 불안과 노화 간의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빨리 늙기 싫어서라도 얼른 내 집 마련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1장에 있어요. 1장에 부자의 삶, 부자가 누리는 삶을 알면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챕터에 보면 돈이 조연이 된다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자신이 목표로 한 이상의 돈을 벌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는 일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돈은 이제 조연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승호 회장님처럼 엄청나게 큰 사업에 성공해서 그걸 매각하고 나면 돈은 이제 자는 시간에도 계속 불어나는 경지니까 더 이상 돈을 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랑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뜻하는 일을 하는 게 삶의 주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춘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부에 매달릴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이 책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아빠가 200억 부자면 뭐 자식한테 재산만 물려줘도 평생 먹고 살 텐데 뭐 공부시킬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부자 아빠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경제 마인드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하나부터 10까지 관여해서 다 떠먹여주는 것보다는 아들이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투자 경험을 하면서 자산을 쌓아가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 아빠는 일단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사실 자산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지키는 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공부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노하우 5가지가 나오는데 와, 이거 진짜 저도 생각지도 못한 내용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을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경제, 금융, 그리고 투자 재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막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기본적인 이론이나 용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지나 부의 추월차선 같은 다른 경제 서적들을 인용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경제 상식이 좀 쌓일 거예요. 금융의 역할, 달러의 흐름, 종잣돈 모으는 법,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 불리는 법, 안정적인 재테크부터 적극적인 투자 방법까지 쭉 읽어보면서 각자 스타일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상을 충실히 살다 결국 그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